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각 분야의 2015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멋지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뜻하게 2015년 첫 방송을.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850개나 네네.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맞네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고.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는 1년 동안 진행한 이 방송들은 일반 그 단순한 역학이 아니라 이걸 과학화시켜서 동양 미래학으로, 그렇죠? 미래학 석화명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석화리듬과 석화명리도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나옵니다. 아마 곧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출시돼 가지고 그래요? 일반인 시청자가 그냥 볼 수 있게끔, 즉 그냥 이렇게 무료로 자기의 최소한 올해가 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곧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것도 희망을 주려고. 네네. 좋지만 일단 저희 풍수야 놀자가 정말 좋은 게 전 또 박사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이유가? 작년 한 3, 4월쯤이었나요? 직접 박사님께서 저의 그 석화리듬을 다 분석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반가운 말씀이고 좋을 때이기 때문에 갈수록 좀 더 잘 나가게 돼 있을 겁니다. 네네. 이럴 때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하듯이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석화리듬 제대로 한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럼요. 연초에 시청자분들이 신수를 본다고 하는데 신수나 이런 거조차도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저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대부분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어쨌든 일단은 잘 모를 때는 애매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듣기 좀 애매한 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분이 좀 애매한 소리를 했다. 그리고 조심을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는 희망을 갖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흐름이 진짜 올해 내가 배팅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지는 여러분 이제까지 들었던 우리 지난 방송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석화리듬을 찾는다면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 석화리듬 찾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올해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시고 나머지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보시고 또 연초만 되면 아주 극성인 게 있습니다. 어디를 딱 보러 갔는데 올해는 삼재에 걸려서 구슬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거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아홉수에 걸려서 또 문제가 생기고 상충살이 걸려서 올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상문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 뭘 하지 말라고. 한 가지 여러분지만 우리가 살면은 틀림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겠습니다. 겨울을 만나면 누구나 추운데 이 겨울 혹시 착한 일하면 겨울 일찍 끝날까요? 아니죠. 좀 기도하면은 건너뛸까요? 아니죠. 굿하면 건너뛸까? 인간성 더럽다고 늦게 끝날까? 아닙니다. 겨울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 겁니다. 물론 기도나 이런 것들이 효력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절실하게 기도할 때 효과를 봅니다. 근데 이게 효과를 본다는 게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운을 바꿔준다 할 때 운을 완전히 바꿔주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그럼 뭘 하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겨울인데 이 겨울을 좀 덜 춥게 나가는 방법, 가을인데 조금 더 풍요롭게 하게 하는 방법, 이것들인 것이 플러스 알파인 거지 운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생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신년에 대해서 조심할 문제, 각 분야 운세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겠고 앞으로 이제 시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지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사계절 석화리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때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2015년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슨 해라 하죠? 청양의 해라고 청양, 양띠, 청양이라 하죠. 왜 청양일까부터 하나씩 또 짚어나가야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지난주에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아디오 2014 하다가 바로 이번 주 만나서 또 새해합니다. 어찌보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단지 며칠 상관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출근 시간이 9시라고 할 때, 8시 반에 온 사람과 8시 40분에 온 사람은 10분 차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좀 빨리 온 것 뿐이죠. 그 8시 20분에 온 사람, 8시 50분에 온 사람. 그러나 8시 59분에 온 사람과 9시 1분에 온 사람 차이는 천질 차이듯이 마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디 중에 하나인데, 이 마디가 인위적인 마디가 있고 자연적인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은 사실은 인위적인 마디입니다. 근데 인위도 많이 뭉치면은 자연의 어떤 기운들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마디들, 인위적인 마디와 자연적인 마디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그 맞춰서끔 이렇게 맞춰서 살아간다면은 삶이 상당히 그 재밌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거기서 볼 때, 그럼 2014년의 마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월, 축월, 인월 하듯이, 네. 우리가 이제 구정에 또 음력 설날이 있습니다. 음력 설날이 있고 양력 입춘이 있습니다. 굳이 친다면은 양력 입춘 자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마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양력 동지와 입춘이 가장 큰 두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부터 입춘 사이가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가 돼가는 모든 기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 그러면서 이때는 우리 농사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왜? 우리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도 잘 관리하고 염을 먹이고 몸에서 잘 몸 관리하면서 봄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것들은 이럴 때, 자, 어떻게 하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봄이 오면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3월달 되면 다 모든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네. 이 3월 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출발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답습하는 시기. 그래서 못했던 공부도 하고, 이제 1년 동안 마무리도 하고, 고마운 사람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기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볼 때, 제가 참 오늘 넥타이를 보면 색깔이 파란 색깔인데, 저는 빨간, 왜 파란 색깔일까 할 때, 올해 을미년이라고 하죠. 네. 이 을미년의 색깔을 본다라면은, 파랗고,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위에 중심이 되는 게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은 뭐냐? 약간 아직은 좀 추운 색깔이긴 해. 왜? 그렇죠. 파란 건 원래는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봄의 기운들. 봄의 기운은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추운 게 남아있지만 봄이란 뭡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잠깐 봅시다. 네. 우리가 을미를 제가 한번 써볼 때, 을자. 요게 이제 을자라고 합니다. 새을자. 새처럼 보이나요, 좀?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미. 을미년. 네. 요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뭐였죠? 가보년. 예, 가보년. 이렇게 가보라고 합니다. 가보, 을미. 그 다음 병시를 가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뭐냐? 요 갑과 을. 실제 엄격히 친다라면은 이 을미의 기운은 들어왔을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여기 집이 있다. 여기가 아궁이. 네. 불 떼는 거. 아랫목. 따뜻한 거. 지금 아궁에 불 떼는 순간 따뜻해집니까? 아니죠. 조금 있어야 되죠. 예. 지금이 어떨 때면 아궁에 불을 떼기 시작한 거고 아직은 따뜻해지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아궁이 따뜻해지는 것이 을미절인데 이걸 네. 굳이 친다면은 양력으로 2월 5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따지도 을미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을미년을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을미년 천간에 을과 미가 만나서 한 을미년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때 칠 때 이 을은 오행의 목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행의 토를 의미하는데 무슨 토냐? 이 토는 그냥 혼자 내가 목화토금수 토의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뭔가하고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 같은 이걸 이걸 음이라고 부른다. 천간 네. 지지를. 음은 여자, 남자. 여자가 음이죠. 네. 여자는 우리 문화권에서 볼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시집을 가고 지금 현재 박씨 집안의 네. 사람이죠. 결혼을 어디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김씨 집안으로 하면 그때부터 김씨 집안 사람이 되죠. 네. 바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토가 우리 박사님 나와서 박씨 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는 화씨 집안으로 시집가 있는 그 화씨. 그래서 화하고 토가 섞여 있는 화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치지는 화토의 개념이다. 근데 원래대로 치면 토는 토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뭡니까? 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건 목입니다. 목. 그리고 여기는 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말의 의미했었죠. 그러니까 붉은 말인데 이건 붉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중요하면서 화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건 이걸로 얘기합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이게 목은 색깔이 뭐냐? 푸른 색깔입니다. 푸른 색깔. 그래서 청마의 해. 예. 청마의 해. 그럼 우리 이것도 목인데 이것도 목인데 이거는 목의 양, 이것은 목의 그럼 볼 때 목의 양은 이제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의 기운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아직은 약한 거예요.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청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음양을 공부한 사람들이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다 이렇게 무조건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작년 갑은 큰 나무. 네네. 을은 자꾸 힘은 열악한 부드러운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기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나타날 때 이거는 기운이 시작되는 거고 이건 기운의 결과다 보니까 이때가 정말로 강한 제대로 된 기운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의 특성, 생일을 가지고 따지는 성격 특성을 얘기할 때 기억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죠? 네. 여기 일간은 학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목이라기보다는 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 개수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겉도 목이고 속도 목이다 보니까 진짜 순수무관이다 하듯이 을년이 정말 우리가 목의 기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의 기상은 뭐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 아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동방 예의지국. 이 동방이 목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아침의 나라 할 때 이 아침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네. 동방목.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념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기운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 어떻게? 뭔가 새롭게 뻗어간 기운이 움직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을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색깔은 푸른 색깔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건 푸른 색깔. 이걸 우리가 양이라고 하죠. 12티에서. 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푸른 양. 그래서 푸른 양의 해, 청양의 해.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울러 또 나오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년 보면 구군이나 운세를 쓰면 사람들이 풀어가는 설명하는 이치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믿었다가 에이 장난은 해 그냥 말장난 재미로 보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속설을 얘기하고 진짜 올해 운세도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네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볼 때 푸른색, 나무 뭐 이렇게 되게 나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양이다 보니까 양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양은 우리 상징에서 강한 상징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온순한. 그래서 네. 부드럽고 온순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양띠, 특히 청량띠에 태어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다고 하겠죠. 부드러우니까 네. 의미고. 그 다음에 양은 무리를 져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은 무리를 져서 생활하고 단체 생활을 잘한다. 근데 양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은근한 고집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은근한 고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2015년에 올해 트렌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단합을 잘할 것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순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나냐?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럼 올해 태어난 사람이 실제 그렇게 부드럽느냐? 그렇게 부드럽고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청양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청양으로 분야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건 상징의 의미. 그럼 상징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갑시다. 네. 왜 하필 여기다 양을 상징했을까? 그럼 이 양의 의미는 이 시간이 이건 동양은 이 지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1년 중에서 계절 그리고 하나는 하루 중에서 시. 그럼 하루 중에 시면이 뭡니까? 이 오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네네. 미시는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러니까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점심 식사 이후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그리고 굳이 치면 1년 중에서도 양력으로 농사철이 막 지나간 상태.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일이 바쁠 때입니까? 좀 한가로울 때입니까? 점심 지나고 농사철 끝나고 날 때 추수 직전. 바쁠 때죠. 추수 직전 농사철 끝나니까 한가할 때. 한가할 때죠. 하루 좀 점심 먹고 사람들 어떡합니까? 점심 먹고 나면 편안해지죠. 네. 그러니까
밥 먹고서 졸잖아. 동물들도 맹수들도 밥 먹고 나서 쉴 때. 그래 이때 양을 배치시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때는 뭘 맹렬하게 하기보다는 양처럼 편안하게 잠시 쉬어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2015년이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맹렬하게 기운들이 막 뛰는 기운이 있었다면 16년은 조금은 그거보다 약간 약간 좀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결과를 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뭐 14년과 15년, 2015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제 15년에 한 해 각 분야 운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야 운세입니다. 여러분 각자 띠별 운세를 저도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매체에 보내긴 하지만 이 띠별 운세는 과학적이거나 어떤 규칙적인 게 아닙니다. 동양 미래 예측학 중에서 직관에 의한 예측에 속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건 뭐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거기에 그 띠에 일어난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건 좀 네네. 재미 정도로 봐주시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어떤 암시들이 있다면 조금 주의해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 준 다음에 해피름은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느냐. 여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목 기운이 강하게 시작이 된다 해서 실제 우리가 볼 때 여기는 목이 아니라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목 기운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가장 강한 것은 오행의 화 기운.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게 금.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화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토금 하면 이제까지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얘기를 한다면 올해 지금 가장 많이 떠 있는 게 뭐죠? 방송. 또 있죠. 방송. 우리 방송이나 연예, 네네. 영화, TV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IT, 전자, 제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호황을 누리면서 그렇죠. 이 호황이 극성. 이제 실제 말해서 이것이 내년 올해 속으로 이제 골마 터진 이제까지 지나쳤던 문제들이 터져나간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 여력을 누립니다. 네. 그러다가 내년 2015년 끝물에 후반부 들어가면 서서히 문제가 좀 대두되다가 2016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쓰러운 얘기지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리 전자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작년 2014년하고 15년 우리 이때가 화기운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2014, 15, 13, 14, 15, 3년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께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고를 칩니다. 왜? 그건 자연스럽게 떠갈 때이기 때문에 IT를 주류로 하는 대부분의 업종들은 지금 상당히 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뜨는데 내년 어떠냐? 내년도 여긴 뜨긴 뜹니다. 내년엔 뜨면서 지금도 선자들은 위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내년의 위기가 이제 드러날 때입니다. 드러나면서도 불구하고 능력을 또 누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영화, 방송, IT, 전자, 제약 중에 거품들이 지금 많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골마서 터질랑 말랑 할 때가 이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일부 서서히 터져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볼 때는 먼저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때 내년 후반부터는 일반인도 조금 선지식인의 일반인들은 위기를 느끼고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IT나 이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주력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삼성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IT는 방송, 영화, 제약 전부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시 대두되는 게 뭐냐? 동시에 건강 쪽. 방송도 요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죠. 건강에 관련된 모든 건강, 그 다음에 땅, 부동산 TV죠. 부동산 중에서 집은 아직은 좀 약하지만 네. 그냥 전원주택이나 땅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서서히 또 새로운 기운들이 움직이면서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정치 경제들은 오히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호. 일부가 현재 우리나라 국군을 얘기할 때 꺾인다고 해서 많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흐름은 큰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하향 곡선인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 우리가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하향하지만 우리는 수출 실적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몇 년 정도는 2, 3년 정도는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느끼는 건 뭐냐?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쉽게 말해서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지난이 나쁘고 항상 방송을 하는데 연말 연초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올해 경기 좋았다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실제 나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 벌고 300 벌고 500 벌고 700 법니다. 참 많이 벌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 700 벌다가 다시 500을 법니다. 그러면 자 100이나 200 빼서 많이 버는 못 버는 거예요. 많이 벌지. 벌지만 이 사람 이거에 비해서 악하다 보니까 네, 네. 항상 사람들은 잘 나갔던 거라든가 자기의 뭐한테 약간 높여놓고 이걸 기준으로 따지니까 항상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항상 방송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좀 저기 하셔야 되는데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만 부각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조건 경기 없다 하면서 보면은 어디 휴양지 어디 가보면은 놀러 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비어 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경기 한 편 없다 하면 한 편을 벌어들이고, 그러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여러분, 물론 지금은 전체 경기가 예전하고 다릅니다. 몇십 년 전처럼 쫙 올라올 때와 다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내려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가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갑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는 앞으로도 2, 3년 정도는 전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고, 최소한 2017년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나 이런 것들이 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크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 분야, 부동산, 그리고 또 뭐 헬스 운동 같은 네, 것부터 네. 시작해서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좀 정말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들어가고 가장 피크를 이룹니다. IT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 올해가 제가 이제 가보년이면서 제가 전에 기억나죠. 수기운이 가장 약한 시기였고, 올해가 2014년이 네, 지난해가 작년이요. 수기운이 가장 약한 시기였고, 화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IT가 떴는데, 해양수산이 가장 약했죠. 그리고 네. 화기운이 강하면은 금과 수가 문제가 생긴다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유전공,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동시에 검찰, 경찰, 철강 쪽도 같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16년을 가면서 해양수산 쪽을 아직 뜨지를 못합니다. 네. 그게 그대로 깨져나가 있지만 약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검찰, 경찰 이런 쪽은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딛고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군인 이쪽들이 서서히 새로운 직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철강 사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모델. 그래서 철강, 금속 계통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형상을 갖습니다. 이런 뭐니, 얘기 들을 때마다 전 참 궁금해요. 예. 정말 이렇게 될지.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봤지만 이게 석화 리듬에이스라는 네. 건데, 제가 지금 2010년부터 2009년부터 각 매체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유출을 해나가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터넷 지금 찾아보면 나옵니다. 항상 같이 2년씩 같이 갑니다. 2013년, 14년. 13년, 14년은 해양수산이 저조하고 IT 화학 연예 분야가 무지하게 뜬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자, 2010년대는 거꾸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해양수산이 네. 뜨고, 그때는 떴었지. 이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큰 맥락이, 물론 여기도 섞여 있어도 모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야가 이렇게 기울 때 쉽게 말해서, 그럼 IT가 기운다고 해서 IT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체가 다 기울어 가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IT에 대한 주력 업체가 기울어 가지만, 그때 일부 업체들은 그 IT 업계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 업체는 IT가 잘 나갈 때는 처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여기서 뜨는 건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언젠가 농협 IT 본부에 가서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운세 흐름을 추측해 보니까 그들은 거꾸로 이런 거에서 당신들은 IT지만 일반 IT하고 반대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힘이 약하고 2016년 IT가 그렇게 IT 전반적인 시장이 다 침체될 때 당신들이 그 시장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주축이 돼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갑자기 놀래면서 수근수근 하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 내부에서 극비리, 지금은 극비리가 아니겠지만 비밀리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분이 가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농협 IT 센터처럼 이런 IT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IT가 깨질 때, 침체될 때 오히려 떠오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각 분야에 뜨는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IT들은 IT나 화학, 제약들은 영화들은 이제 올 2015년에 가장 트렌드 그겁니다. IT나 화학, 제약 이런 부분들이 골마 터지는 문제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직도 달려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 관련된 분들은 정말 올해 내내 2, 3년 더 뜨게 되는 것들. 바로 이것들이 2015년. 그리고 금속이나
철강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네. 2015년에 새로운 트렌드로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새해 첫 방송 마무리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연 청양의 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올해 역시도 저희 풍수의 놀자와 함께 하시면서 신년에 있을 어떤 일들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각 분야의 2015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